안녕하세요. 아람이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종대 수시 등급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국문과는 좀 낮았네요. 70% 컷이 2.74 등급이고요. 국제학부 2.50, 역사학과도 좀 낮았습니다. 2.75 등급이고, 교육학은 워낙 세죠. 2.36, 행정학과 2.40이고요. 미디어도 높죠. 그리고 경영 2.41등급, 경제학과가 경영에 비해서는 항상 좀 낮은 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2.73 등급이고요. 호텔 경영은 세종대에서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2.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법학과는 2.57 등급이고요. 그래서 이 등급 중반에서 한 2.7에서 2.8 정도는 돼야 세종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최저 등급은 수능 최저는 문과는 2합 5등급이었고요. 이과는 2합 6등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등급씩 완화되어 문과는 2합 6등급이고요. 이과는 2합 7등급입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세종대를 지원하셔야 되겠죠.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등급 컷은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2등급 7, 2.7 또는 2.8 정도는 돼야 합격이 가능한 학과들이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높은 학과를 지원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2등급 초반이나 중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미디어나 경영이나 교육학이나 또는 호텔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 학생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2.7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낮은 학과, 경제학과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국문과를 지원한다거나 법학과 같은 경우에도 좀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학과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낮은 학과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디어나 또는 경영에서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센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세종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최하 2.8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8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학과를 선택을 잘하면 추합으로 돌 수 있다라는 거. 이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과는 수학 통계학부가 2.58이네요. 물리가 2.59고요. 화학과 2.23, 생명이 2.16으로 너무 높죠? 그리고 스마트 생명 산업융합학과가 2.10이고요. 전자정보는 2.56이고 컴퓨터가 1.95입니다. 정보보안과 2.08, 소프트웨어가 2.34네요. 데이터 사이언스 2.24, 지능기전이 2.46이고 인공지능 2.45, 건축이 좀 낮았네요. 2.83, 건축학과가 2.56이고요. 건설환경공학과 2.80, 환경에너지가 2.51, 지구자원 시스템이 2.51, 기계항공우주학부가 좀 낮았죠. 2.82 등급입니다. 나노신소재가 2.56이고 양자원자력이 2.61 등급으로 70% 컷이었습니다. 이 문과에 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높은 학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2등급 초반도 있고요. 그리고 2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 형성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 계열이 조금 낮은 경향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생명이나 화학 계열은 2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학과 선택을 할 때 내가 2등급 중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자나 또는 뭐 지구자원 시스템 같은 이런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 2등급 후반 학생들이 만약에 세종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건축 계열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너무 센 과는 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생명이나 화학 계열은 좀 피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 2등급 중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2등급 후반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과 선택을 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2등급 후반 학생이 기계항공, 그리고 건축공학부, 그리고 또 2등급 후반이 어디 있었죠? 그죠. 그 두 개의 학과가 있네요. 건설환경공학과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있었네요. 2등급 후반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세종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부천하고 인천에서 2등급 후반 학생들은 대부분 건설로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죠.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는 당연히 등급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국문과는 좀 펑크가 났네요. 네, 그 국문과 같은 경우 3.04 등급 학생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다 이 부분 1점대죠. 그래서 역사학과는 2.30이고요. 행정학과 2.06이고 나머지 1등급대고 경제학과가 2.36으로 좀 낮았네요. 그리고 호텔 경영이 2.26 등급이고 법학과 워낙 셌네요. 1.64 등급.
이렇게 해서 좀 1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었던 학생들이 등급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국문과 같이 펑크나는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등급대가 높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없어지는 거죠. 올해는 지역균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된다? 지역균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통합되어서 수능 최저는 있다. 그런데 좀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과도 수학통계학부가 1.62등급이에요. 너무 높죠. 물리천문학부가 2.67로 많이 낮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학과들, 그러니까 타 학과에 비해서 너무 낮아지는 학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시가 6장이기 때문에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어서 내가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카드로 좀 적합한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스마트 생명산업부 2.25등급으로 나머지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네요. 소프트웨어가 2.14등급이고요. 그리고 지능기전이 2.14, 인공지능이 2.23등급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건축이 2.17, 학과는 1.84등급이고 건설환경은 조금 낮은 편이네요. 2.371등급으로 환경에너지가 2.25등급이고요. 그리고 양자원자력이 2.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2등급 중반 학생들도 합격하는 학과가 있었다. 그래서 낮은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충분히 추합으로 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등급이 1등급대가 아니어도 세종대 2등급 중반이나 후반 학생들도 지원했을 때 운 좋게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노려볼 만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상위 이제 전형이죠. 국문과는 평균이 2.51등급이고 70% 컷이 2.58등급이네요. 국제학부가 2.80이 70% 컷이고요. 그래서 2등급 중후반이고 3등급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호텔, 외식, 경영학부. 물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함께 지원할 수는 있겠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4, 5등급대 학생들인데 4, 5등급대 학생 또는 6등급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세종대에서 뭐 일반고하고 또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견주었을 때 무조건 특목고 학생을 유리하게만 보는 것은 아니죠. 또 등급대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학통계학부는 2.83등급이고요. 물리천문학부가 2.90입니다. 화학과나 생명은 좀 높죠. 그래서 좀 등급이 좋은 학생들은 아니고서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자정보통신은 3.06까지 됐고요. 정보 컴퓨터는 2.67, 정보보호가 2.98이고 소프트웨어가 3.03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3.59, 그리고 지능기전이 3.20이고요. 인공지능 3.0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2.95, 만화 애니메이션 2.89네요. 그리고 건축이 3.06이고요. 건축학과 2.93, 건설환경이 3.08입니다. 환경에너지가 2.63이고요. 양자원자력은 좀 낮네요. 3.25등급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등급이 높은 학생이 이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인천과 부천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합격했던 학생의 사례들을 보면 물론 당연히 2등급 중반 학생들은 세종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겠고요. 보통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학생들도 많이 세종대를 지원했는데 3등급 학생이 합격하려면 좀 낮은 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낮은 과로 해서 생기부를 전공적 합성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연계가 있다라고 하면 낮은 과를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등급 후반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2등급 중반에서 후반 또는 3등급 초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2등급 중반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고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기부의 어떤 전공적 합성을 살리는데 등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높은 학과는 피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화학하고 생명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로 살짝 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학 같은 또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뭐 환경 에너지 공학이라든지 지구자원 시스템으로 살짝 피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물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생명하고 화학 쪽으로 생기부를 준비했는데 다른 학과로 틀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느냐? 충분히 있죠. 그래서 생기부의 적합성을 뭐 나노신소재공학 가는 경우도 보통은 화학과에서 좀 트는 학과에 속하는 거고 물론 나노신소재도 좀 센
속하는 학과입니다. 또 양자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기부의 전공 적합성을 맞춘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화학이나 또는 신소재 쪽으로 생기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틀어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